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가져온 종목은 어떤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쉬어가자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차익 실현에 나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0.93% 하락한 264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은 282개로 이렇게 힘든 시장 가운데서도 금융주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은 610개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3,98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담아내면서 855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5,452억 원을 덜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76% 하락한 866.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종목은 463개, 하락 종목은 1,100개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7%대 급락세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453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은 705억 원, 기관은 1,8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내 최대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입니다. 배터리 3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참여를 하고요. 또 에코프로 LNF 등 이 소재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기업 하나씩 살펴보면 삼성 SDI는 20년간 사용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2029년 양산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이고요. 또 오늘 SK온은 전작보다 에너지 밀도는 9% 높이고 또 급속 충전은 그대로 지속을 한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한파가 불어오고 있는 요즘 배터리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관련주들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여행과 교통 서비스를 보면 우리 설 연휴에 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이렇게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25%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한 건데요. 통신기기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무려 33% 늘어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에도 온라인 해외 직구 거래액도 2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 플랫폼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흐름 살펴볼게요.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금감원장이 오늘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기대 이하다라는 흐름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목표는 단순히 단기적인 부양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겁니다. 외국인만 보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면서 대거의 수요가 유입이 됐었죠.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민 노후 보장 문제는 자본시장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PBR 관련주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화요일 스타거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오후장에서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 PBR 관련 종목이랑 고 PBR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PBR이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고스란히 바이오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랑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랑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최근 4종목이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그리고 최근에는 재룡전기,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LS 일렉트릭도 급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쪽에서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스터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앞으로 반도체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고 PBR 관련 종목들은 크게 3가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갔으니까 내일은 다시 반도체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가 끝까지 치고 나가는 장세는 아직까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길목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포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재미없었죠. 일단 지수는 답보 상태였고 또 장중에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재미없는 그런 장세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제가 한번 한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이제 뒷설거지 조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요즘 장세가 좀 가는 등 하다가 막판에 밀리고 또 가는 등 하다가 밀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군들 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단기 과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런 과정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종목별 순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이미 시세가 난 종목들 뒤에 쫓아가게 되면 뒷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정되고 또 충분하게 선 조정받았던 그런 종목 중시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조정받았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전면 시크릿 첫 번째 작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K배터리 3파전. 이번 주에 2차 전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현재 2차 전지 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는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바닥인 상태에서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도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 다 빠졌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일부 엔캠을 비롯해서 지금 에코엔드림 같은 일부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죠. 바로 이제 그런 형태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는
모든 종목, 지난번처럼 양극재가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재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과 일부 섹터를 중심한 강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인터배터리가 이제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사 때문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처럼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더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반등세가 바로 이 그 인터배터리 2024라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과 그리고 제품의 단계가 올라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삼성 SDI에서 그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 레이스를 시작하느냐 내지는 쉬었다 가느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삼성 SDI에서 이제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급속 충전 기술 개발에 따른 소식도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술은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와 이 기술 자체는 뭐냐면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상용화되게 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인터 배터리 2024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정말 얼마나 빨리 당겨지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폭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2024 지금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늘 장 끝나고 음극재 관련해서 좀 네.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쯤에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이제 2세대 포르쉐 타이칸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존 1세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흑연으로 구성된 음극재 실리콘 첨가량이 한 5% 정도였는데 2세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첨가량 비중이 8%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0% 충전 배터리 이제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을 할 때 한 37분 정도 걸리는데 실리콘 첨가량을 3%밖에 안 늘렸는데도 2세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18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실리콘 첨가량이 10%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전 속도가 한 1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불편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포르쉐 타이칸에는 우리나라의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한 2%대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내일 음극재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엔캠이 지금 전액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관련해서 급등을 했지만 시장 트렌드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다시 한번 트렌드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 체인들 여러분들 스터디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은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금양이 4695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금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고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기존의 4680 배터리보다 조금 진화된 그런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그 길이 자체가 조금 이제 그 길이 자체가 짧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좀 긴 그런 어떤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배터리 3사 외에 금양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배터리 4사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재료 자체로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금양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그런 어떤 배터리를 새롭게 만들어냈고요. 지금 삼성 SDI라든가 LG엔솔도 그 길이만큼의 4680 이상의 그 원통형 배터리를 아직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양의 기술력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겠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시 한번 날 때는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됐고 2차전지 수요가 다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한번 그때부터 한번 매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리튬 가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보이고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은 바닥을 짚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을 많이 이제 투자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9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하면서 오늘 일부 리튬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리튬이 첨가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뭐 양극재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그리고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판가 인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 이 변동 사항도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기차 판매량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님께서는 항상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실 때 저점인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량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기차가 역시 판매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 또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하반기 정도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지금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여러분께 이제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그 원인 자체가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방전에 대한 우려감, 또 그리고 화재와 폭발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 컸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약점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용화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배터리를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오히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가운데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이런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새로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 판매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미국의 대선이겠죠.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수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다소간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인가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2차전지 종목들과 다르게 개별적인 성장성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은 전고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2차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종목은 지금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한농화성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로부터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오늘 주가가 13.9% 기록하면서 차트 모양새가 상당히 양호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가 패턴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세 분출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단점은 뭐냐면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 이건데, 그러나 상용화 시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농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을 선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뭐 CSI, 그다음에 지금 뭐 이수 스페셜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스, 석경 ET 같은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많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농화성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2차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이오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내일부터 인터배터리가 열리는데 제가 내일 인터배터리에 직접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지난해도 한번 갔었고 올해도 한번 참여를 하는데, 제가 올해도 한번 가가지고 제이오 부스에 가서 기술력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아까 전에 실리콘 음극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카본 블랙으로 만들어진 CNT 도전제를 사용해서는 약간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이오가 만들고 있는 CNT 도전제를 통해서 해야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CNT 도전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파우더를 이제 제이오가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이랑 제이오 두 기업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한 85%가 SK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14%는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인 CATL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2024년 말부터 신규 고객사가 유입된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기존 캐파 목표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증설하면 할수록 매출로 그대로 직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실리콘 음극재를 주목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CNT 도전제 관련 종목 제이오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쇼핑 중의 왕. 아까 이혜린 아나운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 온라인 쇼핑 규모가 20조 3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 여행이랑 통신기기 쪽으로 많이 매출이 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 그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이후에는 경기가 불황에 겪으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실적이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결제액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중국 쪽 이커머스 업체인 이제 알리랑 테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전자결제 대행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NHNKCP라든지 KG이니시스 그리고 다날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나기 시작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 쪽으로 이제 결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스터디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직까지 저는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또 매니저님께서 테무랑 알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창에서 그럼 대한통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가 또 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뉴스플로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 경우에는 뭐 택배 이제 배송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자결제 대행 종목들 기본적으로 대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테무랑 알리 같은 경우에는 뭐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를 할 때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침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대행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이번에 온라인 쇼핑 중에서 가장 또 많이 팔렸던 것들이 여행 수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행 상품들,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좀 실적과 엮어서라도 볼 수 있는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또 여행주들 업체들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는 얘기들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시세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또 쇼핑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유통주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한국 증시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소 이제 위축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여행 수요라든가 또 이제 쇼핑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직은 그들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미 또 그런 재료도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어떤 그 이제 쇼핑이라든가 내지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단기적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측면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온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섹터들은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묻어두거나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 보고 있으니까 짧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단기적인 테마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들 단기 테마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종목은 딱히 없고요. 뭐 방송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큼 뭐 수익률을 좀 크게 볼 만한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번 이슈에서 두 번째 작전에서 가지고 갈 종목 따로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NHN KCP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 두 군데 말씀을 드렸죠. 알리랑 테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랑 테무가 한국 시장의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HN의 KCP의 주가 상승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알리랑 테무 이슈가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었는데 그 연말 이후에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기간 수급이 많이 유입된 종목이 바로 NHN KCP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 고객사 매출 비중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 대금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NHN KCP가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NHN KCP 여기에 또 수급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 수급에 따라 바로 저PBR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저PBR 관련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죠. 네. 일단 저PBR 기업밸류라는 그 재료 자체는 일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큰 흐름이다라는 점을 여러 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분간 부동산의 국민 자산을 기댈 수가 없고 그리고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제 부채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 어떤 그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 시장을 살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업 밸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수정을 해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 자체는 절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하고 저 PBR하고 이제 투트랙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엔 단기로 올랐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도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엔 짧게 끊어지는 그런 단기 매매를 당분간 하시되 중장기적인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저 PBR 쪽에서 매기가 다시 한번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 PBR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주사,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매수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주가를 적정가 수준까지 땡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저평가된 종목이 거의 코스피 대형주에 다 있어요. 그 대형주가 앞으로 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쉬어가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장기 투자를 하면 간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못 갔었잖아요. 굉장히 답답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종목이 이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는 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텐데 매니저님께서 그 현금성 자산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럼 ROE 이걸 좀 보면 될까요? ROE도 중요하고요. ROE도 중요하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저 PBR만 보시면 안 돼요. 네. 단순한 저 PBR만 보시면 안 되고 저 PBR에다가 저 퍼에다가 그리고 고 ROE 네.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여기다가 미래 성장성까지 좋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 저 PBR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적이 이어지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목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들에 대해서 더 보다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그룹을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그룹 같은 경우는 저 실적도 좋고 유보 자금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약속을 했었고 해마다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단순한 저 PBR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ROE도 높고 그리고 퍼도 저평가됐고 업황도 좋고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수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사실 최근에 상승 랠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인 고점에 굉장히 많이 수급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총선까지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4월 총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잠깐 ROE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이제 지표인데요. 돈을 잘 벌어야지만 뭐 배당도 해줄 수 있겠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여력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까지 저 PBR 관련해서 대장주로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 PBR 다른 종목들 갈 때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장주였던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도 있겠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 PBR 쪽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매매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좀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날에는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저 PBR이나 반도체 쪽에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가는 종목이 가장 잘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잡을 때도 대장주 위주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나 오늘 반도체가 갔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가면 내일은 조정을 받고 바이오가 간다든지, 그리고 바이오 조정받고 2차 전지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 PBR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많이 갔다고 해가지고 바이오를 고점에서 잡는다라면 자칫 물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오늘처럼 바이오가 가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를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한번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바이오가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잘 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쪽 대장주로도 한 번씩 모멘텀을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은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아니면 보합? 지금 고 PBR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씻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포트 비중을 가져가신다라면 저 PBR 물론 가져가셔야 되는데 비중을 뭐 예전 오르기 전 단계인 뭐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반도체랑 바이오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하신다라면 가장 무난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저 PBR 관련주들 한 20% 정도로 유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저 PBR 관련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예, 저 PBR 종목 보는 종목 많습니다. 많은데 많아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제가 이제 자동차 쪽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이런 대기업 중에서 이런 현대차, 기아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중장기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을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 현대차, 기아를 기본으로 해서 삼성물산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인 업체가 삼성물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하고 또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요구가 많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아마 1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도 자산주 매입이라든가 내지는 자산 소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도 시세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하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과 여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들 대형주들은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큰 손분들 투자 금액이 좀 크시고 또 천천히 좀 멀리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했던 현대차, 기아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주시로 잡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정말 최소 1년 이상까지 가지고 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이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뭐 크게 무난하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PBR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은 삼성물산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대형주 계속 지켜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내 입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가 3월 첫 번째 종목을 담았었는데요. 지금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보면 한규수 매니저가 기아를 담았었는데 최고 수익률 1.93%를 보여줬었고, 백인현 매니저는 제이오를 3월 4일에 또 담았었죠. 2.32% 최고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제이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반등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음극재가 향후에 우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카본 블랙 기반의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CNT 도전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양극재부터 음극재까지 모두 CNT 도전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관 수급이 오늘 뭐 주가가 빠질 때도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상대적으로 4.79%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이오도 조금 낙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매집이 끝난다라면 향후에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될 때 제이오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높게 가져가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가 시초가로 체결이 됐어요. 네.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눈 감고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아 같은 이런 덩치 큰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저PBR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기업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보시더라도 탄탄합니다. 이 정도로 탄탄하고요. 여기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대형주가 저렇게 올라가고 나면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경우 많죠. 주가는 탄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도 시도가 됐다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약간은 살아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상승할지 좀 더 옆으로 기어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밀집대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아 아직은 가져가 볼 만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아직까지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돌격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LS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R200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풍력이랑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소도 많이 필요한데 그 충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쪽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엘렉트릭이 가장 돋보이고요. 그 외에도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재룡전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한참 동안 소외를 받았던 LS 일렉트릭까지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3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잘 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만 비교해놓고 본다라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600억에서 4조 6천억에서 한 4조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23년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를
밸류폭을 이제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S 일렉트릭이 이렇게까지 소외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LS 일렉트릭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못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네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신다라면 LS 일렉트릭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효성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오늘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거래량이 돌파가 되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78,000원 정도 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LS 일렉트릭 전체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8,000원,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져왔고요. 앞서 이제 말씀했던 한동화성과 더불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많이 주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 이제 업종 대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흐름도 가장 강하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인 항아리팀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아주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4를 시작으로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이제 공개할 건데, 그 로드맵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곧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과정들은 꾸준하게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은근하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간 꾸준하게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경에 5분의 액면 분할도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왔고, 그 바닥을 탈출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을 주고 또 반등이 나서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서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좀 물량을 좀 매집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약간의 기간 조정과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3만 4,5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조금 밀릴 것을 감안해서 매수가 33만 원 보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편입 종목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매수가는 33만 원,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2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략 및 그리고 이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8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전장이랑 오후장마다 주요 테마들 그리고 시황 상황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다양한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는 오전 8시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저도 오늘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 PBR 쪽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까지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녹화 내용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고체 그리고 저PBR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